저희 학교가 부산 3.1운동의 첫 선두주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지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의 굳건한 정신을 따라서 학업에 더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1일에 박차정 의사를 기리고 또 부산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세운동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념식에 참여할 때마다 부산의 독립운동을 저희가 직접 주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뜻깊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일신여학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은 부산 동래여자고등학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9년 3월 11일 부산 경남 지역에서 첫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건 다름 아닌 일신여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동래여고 학생들은 특별한 계기교육을 통해 과거 선배들의 민족 자주 정신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 유족분들이 일신여학교를 인수하면서 건학기념으로 세운 것이 이제 애국, 애향, 애족 요 세 가지였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제 건학기념을 지켜오면서 우리 선배들이 3.1운동에도 앞장섰지만 이제 박차정 의사 같은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배출하고 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 그 3.1절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3.11 만세운동 기념식을 3월 11일에 하고 있고 이쪽에 가면 이제 그 만세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고 또 5월 27일은 이제 박차정 의사 그 추모식을 계속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신입생들이 오게 되면 계기 교육을 하면서 선배들이 그런 애국 의식이라든지 항일운동했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 대상으로 해서 학교 역사에 대해 가지고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부터 또 박차정 의사 거치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교 역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계기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정신교육 차원의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고 학생들이 직접 또 그때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복장부터 비슷하게 갖추고 독립선언문도 부분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학생들 모두가 다 함께 낭독을 또 하는 그 시간도 있었고 목청껏 대한독립만세를 갖다가 외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직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선배들의 나라 사랑 그리고 학교 사랑,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강렬하게 느끼고 이제 체화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학생들이 다 입을 모아서 행사 뒤에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래여고가 부산 진일신여학교의 전신이다 보니까 이 학교에 다니면서 더 그런 역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박차정 의사께서는 여성 독립운동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기여를 하셨다 보니까 그런 여성의 그중에서도 부산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교육과 체험 행사로 그 시절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놨던 선배들의 결의를 체득하고 있는 동래여고 학생들. 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자부심이 크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편 뜨거웠던 그때의 항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시도는 오늘날까지 부산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좌천동에는 옛 일신여학교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은 기념관이 남아 있습니다. 일신여학교라고 하는 것은 호주 여성교 사관님이 오셔서 세운 학교입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근대 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래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혹자는 한강이 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여성 근대화 여성 학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3.1 운동 1919년도에 마침 이제 그 일제 강점하에 굉장히 이제 피크가 올라갔을 때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파고다 공원에서 이 3.1 운동의 어떤 그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게 되죠. 막상 우리 일신여학교 학생이 운동하는 것은 3월 1일이 아니고 3월 11일 날 밤 9시에 그 만세 운동을 거리로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국립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같이 이제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발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휴교령을 내렸어요. 학교를. 그래서 학생들도 못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만 운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김반수 어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인데. 김반수 할머니가 자기 혼숙감 목양목 한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고, 태극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건 이 사발을 엎어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 붓으로 전부 다 이제 그걸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그걸 만들고, 그때 일신여학교에서 만든 국기가 한 100여 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11일 날 밤에 그 의사를 할 때 그걸 전부 다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만세를 외쳤을 때 선교사들도 같이 나갔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수감이 되었죠. 수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교사 2명, 아까 교사 2명은 1년 6개월 그 선고를 받고, 학생들은 5개월 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소속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시지만, 우선 그 노예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제 나라에서는 지금 동구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것도 최근에 와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를 붙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는 매년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재현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늦게 2018년도에 해설위원을 구성을 했어요. 자원하는 해설위원을 구성을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설위원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나 일신여학교를 방문관객에게 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있기 전에는 매년 우리 교회에 한 1년에 2,000여 명 넘는 사람이 우리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신여학교. 일신여학교는 더 많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역사의식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냐. 우리가 옛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 번 와서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좀 받아야 돼.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의 애들 교육을 하는 거 보면 견학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견학 시간을 많이 학교에서 잘 안 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3.1 운동을 어떻게 일으켰으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무엇을 가르쳤으면 하는 거예요. 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잘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사참배 아시죠? 그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고 1942년에 콜선교사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보관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네 예고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들이 얼마 다 기록이 남아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학교가 폐기되는 바람에 또 그걸 제대로 그때 당시에 누가 관리를 하고 그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관에 가보면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 자료보다도 좀 사진, 또 복사본 이런 것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상당히 좀 미미하죠.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자료들을 보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일 때문에 우리 3.1절 운동했던 분들의 그 내용들이 많이 묻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서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후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제로 기념관에서 만난 한 방문객도 직접 와보기 전까지는 관련 역사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왔고요. 역사는 자세히 몰랐고요. 그냥 선교사님이 세우신 건물이고
또 이제 근대 건축이라는 것만 하고 왔는데 3.1 운동의 그 만세 시위지라고 이렇게 알게 돼서 저희 되게 뜻깊은 곳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10대 청소년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역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든지 어떤 연구기관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인구 300만의 광역 도시라고 하면서도 정작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전문 기념관이라든지 연구 기능이 없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워해야 될 점이죠. 시민공원 내에 늦게나마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이 건립되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지역의 10대 청소년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어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략 부산 지역 독립운동가로서 승인을 받으신 분이 한 156명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의 내용이나 어떤 질적 양적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이 성운을 받으신 분이 적은 편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깊이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발굴 작업이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의 차원에서 갖춰야 될 것은 계획된 예정대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을 일단 건립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부산시 당국의 의무이자 또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 이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 현재는 10대 청소년 학생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동문 차원의 모교에 조금씩 이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전체적인 기념관에 모인다라 콘텐츠들이 모이고 재평가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접근성에서도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우리 고장에서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을 두고 죽은 자들이 산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코 과거는 현재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이에이치카가 이야기했다시피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일은 오늘의 미래지만 내일은 내일의 또 현재죠. 이런 식의 점점점점점이 연속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절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엄혹한 일제강점기의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 21세기 25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민족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민주화의 문제라든지 성적 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한 테이블에 우리가 놓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소재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의 지평을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